지금 내문답 밴드 좀 보세요. 지금 생방송 켜놨는데 방송 뜨나 보세요 한번. 지금 내문답 밴드에 생방송이 뜨는지. 뜨죠? 네. 네 명이 보고 있네, 4명. 안 보이는 건 뭐지? 안 보이죠? 뭘 눌렀어? 뭘 누르니까 보여? 여기 좀 알려주시면. 아니, 지금 여기 좀 알려주세요. 여기에 나이가 이제 내리는 거. 여기에 나이가 금방 뜨는데. 아또 결태는 나오고 결태는 아니라도 떴어. 달까지 2호까지 써야 되는데 2호 때까지 갤럭시 120이 나온다고 카메라 그리니까 모르겠어요. 응?
여기 비밀번호, 여기 비밀번호 있어요. 조심 다시 기원. 어서 오세요. 오늘 간식은 호빵, 찐빵. 어서 오세요. 도심하고 뭐라고 그럴까? 도심 뭐였죠? 도심 다시 그 대문자로 비원. 수업 곧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 내문답으로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게 90분 가나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해보니까 40분에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던데 하여튼 가끔 봐주세요. 어서 오세요. 자료 받으시고요. 자료. 빵만 들고 오는 사람 있어? 자료 안 가져오고.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네, 여기 방송에다 나갑니다. 지금 이제 교탁으로 돌리겠습니다. 누가? 조자영이. 조자영이가? 제가 언니 얼굴 보여서 따뜻한데. 그래. 아이고 이거 마이크 이게 카메라를 잘못 다뤄서. 화면 볼만해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40회 수업인데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날이 많이 추워져서 가을 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한동안 인터넷에 떠돌던 시인데 지은이 미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을바람에.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보실 분 있어요? 신앙독 하실 분.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차창바람 서늘에 가을인가 했더니 그리움이더라. 그리움 이 녀석 와락 안 왔더니 눈물이더라. 세월 안고 그리움에 눈물 흘렸더니 빛났던 사랑이더라. 세월이 가는 걸 본 사람도 나무가 자라는 걸 본 사람도 없는데 세월은 가고 나무는 자랍니다. 겨울입니다. 네. 오늘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 뭐 자녀가 볼 회원이 있나요? 수능 시험 보신 분? 다행입니다. 그런 조크 있죠. 한동안 왜 국어 능력, 영어 능력을 안 보고 수학 능력 시험만 보냐고. 한자를 안 써서 그래. 한자를 안 써서. 싫어합니다. 싫어. 그거 보니까 국사도 보던데요. 자, 다행이죠. 국사 수능 시험에 국사가 있더라고요.
요게 요번에 저희들 답사 갈 갑바입니다. 803 갑바에 아마 어제까지 아마 오늘까지 여기 빈틈 없었을 거예요. 전국에서 기도빨이 제일 좋다는 곳. 내일부터는 좀 한가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답사 올라갑니다. 일요일 날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합격을 기원하는 이런 떡이나 초콜릿 이런 게 많은데 요거 디자인 아시죠? 눈 익은 디자인이에요? 보디바죠. 보디바에 관한 얘기가 재밌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넘어갑시다. 보디바. 특정한 그 상품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 시간 차이가 좀 있네요. 고디바 또는 고다이바라고 읽는데 초콜릿이죠. 초콜릿. 뉴욕 맨하튼가 5번가에 세계 최고의 고다이바 초콜릿 상점이 있습니다. 비싸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쌉니다. 조그만 거 몇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고급 그 세일 전략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뉴욕 연인들의 프로포즈 1등 선물이 고디바 초콜릿이랍니다. 그래서 연애는 고다이바로, 청혼은 티파니 보석으로. 멋있죠? 초콜릿은 아시다시피 스페인 탐험가가 멕시코의 카카오 열매에서 발견한 음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재배해서 가공해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유럽에 초콜릿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쓴 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식할 때 쓰는 그런 그 음식용 음료로 이제 기록에 좀 발견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쓴 물에서 덩어리로, 고체로, 조각으로 이렇게 되면서 1847년도에 세계 최초의 식용 먹는 초콜릿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코칩 쿠키가 열풍이 불어서 잘게 부숴가지고 쿠키에다 박아넣는 그런 초코칩 쿠키가 나옵니다.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고디바에서 나온 상품들인데 고가 전략으로 가고 있죠. 근데 고다이바의 그 유래가 있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니까 고다이바에 대해서 이게 실존 인물입니다. 1040년에서 1080년경 오래됐죠. 우리 고려 때 영국 워릭셔주의 코번트리라고 하는 어떤 그 영주의 부인인데 아주 전설적인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유화 그림이거든요. 이 영어로 써 있어요. 옆에 레이디 고디바, 그죠? 오일 언 캔버스, 캔버스에 유화를 그렸다. 이런 유화도 있습니다. 말 타고 누드로 말 타고 가는 이런 그림이죠. 레이디 고디바죠. 왜 고디바라는 레이디가 옷을 벗고 말을 탔을까? 고다이바 또는 고디바라는 여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나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코번트리 지방의 영주예요. 레오프릭 백작이었는데 그 영주다 보니까 그 영주의 자기 그 바운다리에서 소작을 도쳐먹는 농민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받고 나름대로 복정, 학정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 입장에서 자꾸 농민들 좀 세금 좀 내려주라, 농민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자꾸 조언을 하니까 백작이 화를 내면서 네가 뭘 안다 그러느냐, 네가 정말 농민들 걱정한다면 못할 조건을 제시한 거죠.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말을 타고 성내에 저작거리를 한번 돌고 와라. 그럼 내가 네 말 들을게. 이 조롱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 레이디 고디바가 그래? 나 그렇게 한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 진짜 그렇게 해줄 거냐? 오케이. 막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 말이 퍼져가 지금도 그런데 이게 벌써 고려 때잖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까 지금 저렇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때 옷을 다 벗고 그것도 영주의 부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농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고하고 나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시민들이 그녀가 지나가는 동안에 외출도 안 하고 창문도 다 내리고 도시를 텅 비운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남편이 결국은 졌죠. 그래서 부인의 말대로 세금도 내려주고 농민들한테 잘해준. 그래서 레이디 고디바가 유명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마을에는 지금도 이렇게 동상도 서 있다. 대단하죠? 근데 반드시 뒷담화가 있어. 반드시, 그죠? 이게 앞담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 뒷담화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과연 진짜 아무도 안 내다봤을까? 예,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다본 놈이 있는 거예요. 어? 아무도 안 내다보기로 하고 외출 안 하고 커튼 다 내리고 있었는데 그새 내다본 놈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그 톰 브라운이라는 양복 재단사인데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사서 눈이 멀고 마을 사람들이 죽여버렸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몰래 훔쳐보는 것을 피핑 이렇게 틈으로 들여다보는 피핑 톰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코번트리 영국의 코번트리시에 가면 커다란 그 뻐꾸기 시계 같은 것이 있는데 정각이 되면 그 내다보는 놈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게 동상이.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서 그 스토리를 한 번씩 되뇌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옳지 못한 경우에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사상을 고다이버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일반화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번트리시에 가면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동상이라든지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놈입니다. 이놈. 정시되면 뻑꾹 할 때 여기는 뻐꾸기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는 거. 재밌죠? 촛불에서 얽힌 이야기 고다이바 또는 고디바에 얽힌 이야기. 저도 고다이바 촛불을 좋아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는 끄고 이게 지금 오토가 잘 안 되네요. 자, 저희 내문답 실시정상입니다. 10월 달에 많이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회 특집을 좀 땡겨서 갔다 왔죠. 2박 3일로 여수로 해서 순천으로 해서 선암사까지 돌아보고 왔고요. 궁궐답사는 지금 창덕궁 비원, 엊그저께 경희궁 사직단에서 종묘하고 경복궁을 이달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종묘를 평일날, 경복궁은 마지막 토요일날 지금 이제 곧 공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1박 2일 경북 경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803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지금 803 엄청 큰 산이거든요. 자리 한석 남아 있습니다. 여자분만 가능합니다. 숙소 편성 때문에. 이제 곧 12월 달인데 강의는 2번 남았고요. 마지막 날 종강하고 늘 그렇듯이 연말에 쫑파티 합니다. 나 뭐 상세하게 이제 공지할 거고. 답사는 당일 답사 충남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전, 논산 묶어서 한번 갈 것이고 경북 7곡 군이 계속 그 803 바운다리입니다.
그다음에 왕릉 답사는 홍유롱, 거의 이제 막바지 느낌이 나죠. 홍유롱 이제 고종, 순종 찾아가서 봅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조선 왕조 마무리하는 답사 겸 납회라 그러죠. 납회 모임 같은 거 마무리 짓는 끝내는 올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12월 달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궁궐답사 경복궁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 환구단, 선농단, 동묘, 칠궁, 운영궁 뭐 등등 관련된 유적들이 있어요. 시간 되는 대로 동절기에는 답사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서울 시내 권역에 있는 답사는 날이 추워도 볼 수가 있어요. 추우면 또 실내 들어가기가 쉽고 그래서 동절기 답사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공지되는 대로 반나절 답사, 낮 시간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제가 성균관을 곧 보겠다고 그랬는데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성균관과 반촌이라는 기획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반촌은 양반할 때 반자가 아니고 성균관 지역 저 에어리어를 일컫는 특수 용어예요. 반촌이야. 저기 사는 사람들이 반인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 능력 할때 그 수학이냐가 아니듯이 이 반촌이 양반, 뭐 모반, 문반 그 반자가 아니고요. 고유 명사입니다. 볼만해요. 한번 내년 3월까지니까 성균관 답사하기 전에 역사박물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내문답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왕릉 500년 강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제가 했습니다. 올해 거의 정상적으로 진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요. 개근상 제가 오늘 날짜까지 보니까 2학기 개근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나 강력한 후보 탈락했습니다. 오늘 윤하숙 씨 오늘 탈락. 제 사람입니다. 제 사람. 왜냐하면 윤하숙 씨가 내문답 만들고 지금까지 결석이 없어요. 아주 100회 이상 참석을 했었는데 139회 참석하고 140회 결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답사는 계속 할 거니까 그 고종으로 넘어가면 근대, 구한말, 개항기 이럴 때가 나오기 때문에 개항과 관련한 근대문화유산 답사 흥미진진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각종 전시, 박물관마다 그 기획전시가 아주 흥미로운 게 많아요.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내문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벌써 2020이에요. 2000년 밀레니엄 어쩌고저쩌고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2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죠? 밀레니엄 뭐 컴퓨터가 안 된다고 뒤로 돌려놓고 뭐 난리 났었죠. 그리고 막 밀레니엄에서 막 전 세계가 막 축포 쏘고 막 했었는데 그게 20년이 됐습니다. 내년도의 내문답 운영은 금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좌와 답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내문답이 그래서 학원 수강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문답, 내나라 문화유산 답사회라는 모임의 우리는 형태입니다. 우리 모임은 모여서 강의 듣고 나가면 답사하고 그런 모임의 그 어떤 사교에 미팅을 하는 겁니다. 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늘 팔이 안으로 굽는 모임의 생각으로 나오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반드시 매번 끝나면 뒷불이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고 하는 것이 또 뒷담화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우리는 이런 내문답이라는 모임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다음 그 강의 때 좀 다가가면 답답하면 좀 끄세요. 저기 히터 네, 끄셔요. 내년도 1학기 수강 신청 받겠습니다. 올 2학기 수강도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지금 나중에 미약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개근상은 아직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일 답사를 한번 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평일 답사, 평일이 좀 편한 사람이 더러 있어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평일날 다녀볼 수 있는 경기도, 강원도 지역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애프터 서비스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서남사 다 아시죠? 조계산 서남사, 송강사와 등을 마주대고 있는 절, 유명한 승선교라는 다리죠. 이게 보물입니다. 이 승선교의 묘미는 다리 아래로 강선, 예? 승선교 맞죠? 요게 강선루죠. 요게 강선루. 저 누각이. 요게 요 밑으로 보이는, 사실은 요게 물이 좀 많아서 물에 요게 비쳐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안 비쳐. 그게 멋진 풍광이라고 해서 내려가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용두. 전라도 지방은 홍교의 아래쪽에 반드시 용두가 있습니다. 9마리 용 중에 하나죠. 조계산 서남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태고종입니다. 서남사는, 그죠? 송광사는 조계종이고 서남사는 태고종인데 혹시 조계종 서남사 아셔요? 제가 오늘 서남사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고종 서남사, 그냥 지금 서남사입니다. 태고종 서남사는 태고종 그게 홈페이지예요. 태고종 서남사 홈페이지. 조계산 서남사. 여기 한국 불교 태고종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이 가능한 종파 태고종에서 운영하는 서남사. 제가 자꾸 보여드린 사진 그거예요. 물이 좀 많았죠. 제가 찍을 때보다. 여기 강선로 보이고. 근데 조계종에도 서남사가 있어요. 보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절이에요. 다른 절이 아니고 똑같은 절이에요. 못 믿으시겠어요? 둘러보기 한번 둘러볼까요? 강선 요건 예를 들어서 요거 대표적인 거 나오죠? 똑같아요. 조계종 서남사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 반백년 동안 지금 서남사를 놓고 송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50년에 걸친 송사를 제가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뼈대면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 산 전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어요. 그랬는데 태고종은 점유권이 있어. 반백년 동안 거기 머물렀던 점유권이 있어가지고 반세기 동안 분쟁이 있어서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인데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임시 관리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순천시청 시장한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서남사의 현재 관리하는 주인은 순천시장이야. 그래서 가끔 거기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죠. 물론 자기들끼리도 일어나고 주지 바뀔 때 주지파와 비주지파 간에. 그래서 어떤 때 가면은 스님이 형님 이러는 스님들이 이런 스님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가 그 권한을 포기했어요. 골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이 소유권, 점유권에 대한 이걸 깨기 위해서 태고종이 소송을 제기해서 몇 년 전에, 3년 전에 소유권을 인정을 받았다. 그래 이거는 태고종 소유가 맞다. 그러니까 다시 가만히 안 있게 조계종이 항소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항소를 하니까 재판은 화해도 시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동안 태고종이 쓰고 50년 된 조계종으로 넘겨라. 근데 이거는 양쪽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지금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문화재는 60여 점이 분할을 당하고 이런 어떤 현실, 안쓰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9개 사찰. 한국의 9개 산사 9곳이 세계유산에 산 넘어 성광산은 안 됐어요. 근데 서남산은 세계유산에 돼 있어요. 자랑스러운 절집인데 이런 복잡한 일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조계종 서남산은 그 기구만 있어. 신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왜냐 현실적으로는 다 태고종인데 우리 거다 하고 자기네들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계종 서남사라는 것을. 그러니까 존재하지는 않아.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 거다 이러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죠. 서남사를 일컬어서 삼무사찰이라고 합니다. 삼무. 세 가지가 없는 절집이다. 사천왕문이 없습니다. 대웅전 가운데 문, 어간문이 없습니다. 어칸이라고도 하고 어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본전불 좌우에 협시보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무입니다. 삼무. 기억나십니까? 조계산 서남사 일주문이죠. 일주문. 근데 참 멋져요. 포작이 화려하고 옆에 드물게 담을 딱 싸놓고. 이거 읽어집니까? 조계산 서남사.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 자기 블로그에 올린 제가 퍼온 거예요. 가람 배치도 그림의 네 번째 나와 있는 일주문의 현판에는 암산조 사선계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이거 블랙 처리했습니다. 실화야, 실화. 이러고 답삭이라고 올린다고요. 서남사 갔더니 일주문에 암산조 사선계라고 써 있었다.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 근데 조계산 서남사라고 읽어야지요. 자기가 서남사 갔다 왔다고 후기를 쓰는데 이렇게 올린다고. 실화입니다. 실화. 대웅전 내부에 본전불을 옆에 좌우 협시불이 없다. 없죠? 원래 독불을 잘 안 하는데 덜어는 혼자 부처님 모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은 항상 좌우 협시불이 있고 항상 홀수로 갑니다. 짝수 안 갑니다. 독불, 3불, 5불, 7불 이렇게 나가지 2불, 4불, 8불 없습니다. 대웅전이에요. 어간문 가운데 문이 여기 턱이 이게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어간문이라 그래서 원래 다른 데 가면 어간문은 큰 스님만 다니고 좌우로 뭐 일반 신도 드나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예 스님이고 누구고 못 들어가. 오직 깨달은 문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천왕문은 왜 없느냐? 요 뒤에 조계산 정상이 장군봉이에요. 뒷산이 장군님이 지키고 있는데 굳이 사천 배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없습니다. 서남사 대웅전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 대웅전 요 현판을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진도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대웅전 누가 썼느냐 확대해 보세요. 김조순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도정치 안동기지 김조순 순원왕후 친아버지, 그죠? 순조 장인 김조순. 서남사 대웅전 현판은 김조순이 썼다. 근데 제가 이거 뒷담화 하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봉정사 극락전 현판을 봅시다. 극락전 돼 있고 이렇게 두 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쭉 써 있어. 아무튼 쓴 사람을 어떻게 쓰냐? 요거는 광서 8년 임 5년 이게 계산해 보니까 고종 8년 서기르는 1882년
4월 일자는 그냥 날짜는 안 씁니다. 4월 모일 개체 색을 다시 칠했어. 단청을 새로 했다. 그게 앞줄이에요. 뒷줄은 병인년을 따져보니까 이렇다 이거야. 6월에 송파 동몽이 송파는 호예요. 안동권 씨의 시조가 권행인데 그 15대 손이 권인이야. 권인의 호가 송파야. 송파가 썼다. 근데 동몽은 뭐냐?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나는 아직 글 배우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I am baby.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동몽 이 책 있죠? 그 동몽이에요. 여기 이런 데 쓸 때 자기를 낮춘다고요. 그런데 요거 좀 이따 제가 앞에다가 쓰는 건 누구냐면 임금이 쓴다고요. 어필, 예필, 덕수궁 죽조당에 있는 어필 이렇게 있습니다. 어필 임금이 썼노라. 광화문 교보문고 옆에 기념 비각 있죠. 그 세자가 쓰면 예필입니다. 예필, 예필. 요거는 그러니까 순종이 세자 때 쓴 거예요. 소수서원은 명종. 이렇게 왕이나 앞대가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김조순 서를 앞에다 쓴다. 얼마나 두려운 게 없죠. 지금 왕이 내 사위고 내 딸이 왕비인데 우리 문중에서 왕비가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하니까 이거 해봅시다. 이거 동몽현판 검색해 보세요. 동몽현판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같이 해야 돼. 동몽현판. 그럼 아마 이거 나올 거예요. 나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왔다고. 동몽현판. 나오면 얘기가 나왔다고 찾았다고. 나오죠. 동몽현판으로 바로 동정사 극락전 현판으로 나와요. 대부분 99%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제가 쓴 대로 고종 9년 4월 병인년 이렇게 송파 동몽 이렇게 다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오류더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엄청난 오류인데 찾았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리액션이 없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찾은데 이렇게 써 있냐고요. 광서 8년, 고종 9년, 1882년, 병인년 1886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다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오류를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광서 8년은 이게 다 청나라 그 연호거든요. 원래는 명나라 연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청으로 이어졌으니까 그 청나라 덕종이 1875년에서 1908년까지 제위에 있었는데 8년이면 1882년이에요. 광서 8년이 뭐가 오류냐? 이모년 고종 19년이라고요. 1882년이 고종 9년이 아니고 오류 1 아시겠죠? 1882년은 고종 9년이 아니고 19년이다. 근데 인터넷에 다 9년이라고 나온다고. 누가 처음에 좀 잘 올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래요.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19년인데 틀렸다. 두 번째 병인년 1886년 병인년을 찾아보니까 60년 단위로 같은 해가 나오죠. 1866부터 쭉 나오는데 1386까지 내가 1886은 병인년이 아니라 병술년이야. 우선 틀렸어. 1886년 자체가 1886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병인년은 1886은 병술년이에요. 병인년은 1866이야. 그리고 60년 단위로 가. 저는 1386이 아닐까. 왜냐? 권인이 고려 말 조선 초 사람이에요. 그 1866에 쓸 수가 없잖아요.
번 양보해서 옛날에 쓴 걸 그 뒤에 다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날 그 연도는 그렇게 쓰지 않을 걸로 보는데 혹시 요거 누가 내 해석이 또 오류가 있으면 다시 저한테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송파 권인을 찾아보니까 고려 후기 안동지역 문신이야. 안동권 시의 시조 권행의 15세 손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했어요. 1374년. 그러면 1386년에 썼어야 맞겠죠. 1366이나 1866이나 1886에는 이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남사 대웅전 뒤에 아주 흥미로운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원통전. 관음전이라고도 하는데 관음보살을 모신 정각이죠. 이게 우리 진도하고 또 맞아. 정조가 첫째 애를 낳고 5살 때 죽잖아요. 그래서 둘째 얻은 게 순조거든. 그때 그 둘째를 낳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여기서 드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통전에서. 아주 특이하게 생긴 방이에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드려서 순조가 낳고 그래서 나라에서 금병풍, 은향로 그리고 태어난 순조가 당신의 친필로 대복전 천자 인자 한 판에 내려줬다는데 천인은 못 봤어요. 요거는 있어 지금도. 두 겹이야 구조가. 단칸방에 다시 세 칸을 두 겹으로 해놓고 앞부분은 두 칸이 또 나와서 활주로 지붕 하나 더 빼고 정자각 정면같이 돼 있는데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안에. 단칸방에 다시 세 칸을 둘러싸고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이 사진은 불교 조계종 서남사에서 퍼온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조계종 서남사 사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원통전에 그 한 칸짜리 방 좌우에 여기 그 꽃무늬, 꽃살무늬가 아주 이쁘고요. 바깥에 세 칸짜리 바깥에 문을 닫으면 이렇게 이쁜 꽃살무늬가 있어요. 이거 평상시에 열어놓으면 못 봐. 열어서 이렇게 고정해 놓거든. 그러면은 그 발로는 창호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일부러 이거 닫았어. 제가 닫으라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래서 이해가 가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일주문 들어갈 때 항상 뒤도 보라 그랬죠. 일주문 뒤에도 뭔가 붙어 있다. 그래서 그 멋진 조계산 일주문의 뒤에 이렇게 뭐가 그냥 액자도 없는 테두리도 없는 현판이 걸려 있어요. 이게 뭐 전서체인지 무슨. 근데 제가 놀란 게 우리 방장님 이걸 딱 아는 애더라. 역시 답사 방장 자격이 있다. 제가 퀴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그리고 돌았으면 여기 만세론과 누각이 있는데 대웅전하고 일주문 사이에 딱 있죠. 그걸 돌아가야 이제 대웅전인데 여기에 네 글자의 큰 글씨가 걸려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현판이 정확한 글자는 뭐고 그 해석은 뭔지 찾아보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재미없어서 퀴즈 냅니다. 이거를 또 견자로 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육자입니다. 여선 육자.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수업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좀 지난 시간에 오류가 있었죠. 쪽수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지난 시간 나눠준 147에서 152는 잘못됐고 125에서 132 맞아요. 수정하시고 오늘은 제대로 나간 거예요. 131에서 138 자료 끝입니다. 마지막 홍유론까지 다 내드렸어요. 고종 순종까지 끝났습니다. 물론 일부 추가 자료는 예상이 되죠.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 교재는 끝입니다. 오늘부로.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한번 묶어서 책으로 내면 어떠냐 이렇게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궁궐 특강대회 있잖아요. 그 자료도 묶어서 왕릉 궁궐 이렇게 하면 어떠냐 했는데
제가 봐도 아직 책으로 내긴 좀 미흡합니다. 제 스스로가 봐도. 그래서 한 2년 뒤에 조선 왕릉 다시 한번 할 때 그때 봐서 뭐 책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내든지 그 생각이고요. 답사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궁궐, 왕릉, 산성 뭐 근데 우리 레몬답의 장점은 거기에 전국구로 다니는 게 이제 우리 장점이죠. 제 생방송 계속 나가고 있나요? 꺼질 듯. 자, 오늘 순조에서 철종까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3시간 동안 고종하고 순종하고 대한제국 조선의 멸망사를 뭐 부득이 얘기해야 되는데, 자, 순조 아까 얘기한 김조순 사위죠. 그 부인 순원왕 김씨가 김조순 딸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영조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역시 첫째 아들 문효세자 아까 얘기한 대로 5살에 죽고 그 절친 얘기에 의하면 그 원통전에서 백일기도를 해서 얻은 순조가 왕위를 이어갔죠. 그래서 안동김씨 왕비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낳은 아들이 효명세자인데 대리청정 아니 대리청정 맞죠? 대리청정을 3, 4년 하다가 22살 나이로 급사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니 헌종이야. 8살짜리.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안동김씨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죠. 그런데 이 헌종도 후사가 없어서 다시 멀리 가서 6촌 내에 친척이 없어. 7촌에 강화도에 고아가 하나 있어서 가서 모셔오는 게 바로 철종. 그래서 순조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후사가 없어서 다시 고종, 효명세자 양자로 들어가죠. 그리고 순종 해서 이제 조선 왕조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자, 순조 순원왕후 잠깐 썸머리 하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순조 임금과 안동김씨 첫 왕비 순원왕후는 효명세자를 낳았으나 이분이 돌아갔다 이거예요. 물론 중간에 세자빈을 얻었어.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대리청정을 해서 참 잘했는데 4년 만에 급서해요. 이때 얻은 부인, 며느리죠. 이 세자빈이 그 유명한 풍양조씨 조대비야. 나중에 고종을 즉위시키는 조대비가 저분이에요. 안동김씨를 풍양조씨와 안동김씨가 경쟁하다가 밀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안동김씨의 60년 세도를 끝낸 분이죠. 어쨌든 그 순조가 자기 아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왕위는 손자한테 가죠. 근데 헌종이 8살밖에 안 돼. 그래서 순원왕후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다. 그리고는 그 며느리를 손자 며느리를 안동김씨에서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두 번째 안동김씨 왕후가 일찍 돌아가. 6년 만에 오래 못 있고 헌종도 돌아가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찾아서 강화도의 고아로 농사짓는 원범이를 양자로 자기 양자로 집어넣어서 입적을 즉위를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수렴청정을 합니다. 나이는 19이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 궁궐 생활을 몰라. 예법을 몰라. 통치 불가. 그래서 성인 나이는 됐지만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세 번째 안동김씨로 집어넣습니다. 60년을 안동김씨가 세도 정치하게 된 배경이죠. 그런데 이 철종도 후사가 없이 고종 순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조선 역사는 마감이 됐다 하는 거죠. 요거는 그 영정조를 지나서 정순헌, 철고순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마지막 내리막 왕조의
권력 이동, 파워 게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그려본 겁니다. 4명의 여자가 조선 마지막 100년을 휘어잡았다 그랬죠. 영조의 마지막 계입이 정순왕후, 65세 영조가 66세 영조가 맞이한 15살짜리 부인, 그죠? 아들 사도세자가 죽는 거 다 지켜보고 손자 정조가 임금이 됐을 때는 숨죽이고 있었어요. 정조가 돌아가고 순조가 임금이 되니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으로 나서서 정조가 했던 정치를 다 뒤집죠. 그리고 경주김씨에 여기는 경주김씨의 세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와중에 해경궁 홍씨의 풍산홍씨, 정조의 생모 반남박씨도 물론 척족들이 다소 끼어들긴 했으나 그다지 크게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여기는. 그리고 아까 이게 순원왕후 김씨가 순조비로 들어오면서 마톤이 안동김씨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당대에는 다 못해요. 이분도 아들 죽고 손자가 임금 됐을 때부터 세도 정치가 아주 수렴청정을 한 거죠. 그러나 이때 아까 말씀드린 조대비, 나중에 조대비, 이때는 세자빈이죠. 풍양조씨가 이때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동김씨와 풍양조씨가 밀리고 선의의 경쟁, 선의의 협조 하지만 대세는 안동김씨가 자꾸 갑니다. 그래서 헌종비 안동김씨, 철종비 안동김씨,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드디어 마지막 역을 명성왕후 민씨까지 이번에 좀 기다리고 있어요. 분이 이제 다음 시간쯤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 4 여자분이 조선 마지막 100년을 쥐락펴락한 분입니다. 순원왕후 김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안동김씨 김주순의 딸이고요. 왕비가 쉽게 되진 않았어요. 정조 임금이 김주순이를 워낙 애꼈어요. 내 아들을 좀 부탁한다까지 김조순이한테. 그래서 김조순이 딸을 쓰고 싶어 했어, 정조는. 그래서 정조 살아서 3간택을 하는데 1간택 통과, 2간택 통과했는데 정조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돼. 그러니까 정조가 있을 때는 세자빈을 뽑는 과정인데 아들이 왕이 되고 이제 왕비를 뽑아야 되는 거 달라 체급이. 그래서 어디서 반대를 했다? 정순왕후 경주김씨들이 전부 반대를 했죠. 안 주려고 안동김씨한테. 그러나 워낙 정조의 유지가 강했고 이미 재간택까지 됐기 때문에 왕비 뽑을 때 할 수 없이 그냥 3간택만 합니다. 그래서 김조순 딸이 결국 왕비에 오르는, 그러나 험난했던,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비가 됐죠. 실제로 좀 뛰어난 재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것도 많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세자빈간택 중단됐다가 정순왕후 수령청정하면서 안돼 하다가 결국은 못 막아내고 김조순의 간택이 돼서 김조순이 국부, 이제 임금의 장인이 됐죠. 그리고 딸이 순원왕후가 되죠. 그러면서 오라비 김자근이라든지 김씨들이 완전히 들어서게 되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안동 김씨들이 그렇게 욕을 먹을 상황이 아니고, 저게 신안동 김씨라고 그랬죠. 제가 저 안동 김씨의 그 뿌리는 병자호란 때 김상원, 잘 있거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했던 척화파 김상원, 최명길이가 쓴 항복문서 찢어버리고, 그럼 최명길은 또 울면서 다시 붙이고 했다는 그 유명한 그 김상원. 김상용이는 강화도로 갔는데 강화도가 함락당했죠. 결국은. 그랬을 때 화약고에 불 질러서 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센 집안은 맞아. 충신의 가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안동집시 김수왕 영의정 했거든요. 또 김창집 유명해.
노론 4대신 얘기했었죠. 영조 밀다가 처형당한 4대신. 그래서 그 사충서원도 생겼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김창집. 김조순이 좀 당당하게 문과에 급제해서 영조가 얼마나 애꼈는지 원래 이름은 김낙순이야. 그런데 영조가 조순으로 해라 그래서 임금이 이름을 지어준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 김조순. 그래서 정조가 나는 저 집하고 국혼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조순이가 우리 아들의 장인이 돼서 좀 아들을 그 보호 세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실현이 된 거예요. 그 순원왕후는 전무후무하게 조선 왕조에서 2번을 수렴 청정한 왕비입니다. 없습니다. 2번 한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손자, 그 다음에 철종 들어왔을 때 손자하고 철종은 양자로 들어왔어요. 양자로 자기 밑으로. 아까 말한 대로 아들이 일찍 죽고 진짜 어통하게 죽었죠. 그 다음에 손자가 왕위에 올리고 8살밖에 안 돼. 조선 왕실에서 가장 어린 임금이야. 8살 임금. 그래서 할머니가 수렴 청정을 하고 이때 물론 어머니도 있었어요. 효명세자빈 아까 얘기한 조대비 나중에. 그러나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못 나서는 거지. 이때 여기서 나섰으면 아마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통하게 죽은 아들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왕대비에서 대왕대비가 돼요. 제일 4명배에서 더 이상 없죠. 왕대비, 대왕대비 위에 없죠.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왕대비가 되죠. 그리고 자기 그 순조, 남편 순조를 세실이라고 뭐냐면 이제 우리 종묘에 그 닭사 가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종묘에는 크게 2가지 전이 있고 정전에 모시는 원래 개인 집에도 4대 봉사를 해서 제사는 4대까지만 지내거든요. 만약에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올라가면은 맨 위에 5대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이상은 한 번에 지내. 그게 시제야. 시제 지내러 간다 그러는 게 다 그분들이고 그 밑에 4대는 다 돌아가신 제사 챙겨서 지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댁은 1년에 제사가 12번. 4대 봉사 해야 되니까 4번 해야지. 설날, 추석, 또 가끔 작은 할머니 있어. 해드려야지 어떻게. 그래야 12번 하는 거야 제사를. 그래서 종갓댁 할 일은 딱 2가지다. 봉제사, 접빙객. 제사 모시고 손님 맞이고 손님 뭐라고 나무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이 세실은 뭐냐면 임금도 똑같아요. 정전에 모셨다가 다음 임금 들어가면 그 대가 물러나는 임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옆방으로. 순조를 안 나가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천이죠. 불천이 옮기지 않는. 일반 가문에도 불천이가 있으면 자랑으로 삼아요. 일반 가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불천이를 내려줘야 돼요. 임금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내가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순조를 세실로 옮기지 않는 그 종묘에. 그리고 지금 종묘의 모양이 이때 갖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묘 답사 가도 또 순원하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렴 청정을 했지만 전국은 나름대로 안정됐어. 왜? 백그라운드에 친정이 있잖아. 아버지와 그 뭐 남동생, 뭐 사촌 막 안동김치들이 쫙 잡고 있으니까 풍양조씨도 일부 있지만 아직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손주 며느리로 안동김치 딸을 데리고 왔는데 6년밖에 자리에 있지 못했다. 그리고 손주가 돌아가서 강화도령을 모셔다가 왕위에 올려놓고 또 안동김씨를 집어넣으면서 수렴청정을 했죠. 이렇게 하고 69세까지 살다 가신 분이 순원왕후, 안동김씨 3 왕비 중에 첫 왕비, 김조순 딸. 자, 순조는 순원왕후하고 사이에 첫아들 효명세자는 낳지만 일찍 돌아갔죠. 며느리만 남았지. 이게 아까 나중에 조대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자 현종이 살아서 왕은 이어받았어. 그리고 헌종은 이 두 번째 안동김씨를 얻었는데 6년 만에 돌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2번째 왕비 얻을 때
헌종은 이 경빈 김씨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대비들이 얘를 뽑아준 거야. 효정왕 홍씨를. 그래서 2년 3년 참다 결국 후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경빈 김씨를 위해서 지은 집이 낙선제라니까 창덕궁에. 그래서 자기 집, 경빈 김씨가 사는 집, 그 옆에가 자기 순원왕후 할머니 이렇게 쫙 모셔놓고, 그게 낙선제가 크게 세 블록으로 돼 있어요. 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딸 얘기 잘 안 하는데 얘기할 만한 딸이 있어서 공주가 셋이 있었어요. 명원공주, 복원공주, 덕원공주. 근데 이 두 딸은 안동김씨 쪽이랑 엮었어. 엄마 쪽으로. 그리고 이 덕원공주는 해평윤 씨하고 엮었는데 아들이 후사가 없어서 양자를 드렸어요. 윤용구. 이 윤용구가 난 게 윤배경, 윤건영, 윤헌영인데 그 덕원공주와 양자 윤용구 손녀 여자입니다. 손녀 윤배경. 윤배경 검색하면 나와요. 86년에 돌아가셨어. 할머니로. 유명한 분이야. 우리나라 마지막 궁체를 썼던 분인데 공주의 손녀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헌정이 후사가 없어서 철종은 여기에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순조와 순운왕후의 양자. 지금 요 얘기 하려는데 요 얘기. 덕원공주.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주 글씨 적으시니라는 전시회를 했었어요. 이 궁체에 대해서. 금년도야. 4월부터 8월까지 얼마 안 돼 끝난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자주 다녀야 돼요. 저도 이러니까 자꾸 얘기해 줄 게 생기잖아요. 제가 여기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이 얘기는 못하고 지나가죠. 덕원공주가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생이었는지 뒤집어 얘기해서 순조하고 순원왕후 김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 한번 봐봐요. 다시. 오빠, 언니 둘 셋째가 덕원이잖아요. 그죠? 요게 전비 소생 딱 1남 3녀인데 막내야. 근데 효명세자 오빠가 먼저 죽었죠. 얘 입장에서 둘째 언니가 먼저 죽고 한 달 만에 첫째 언니가 또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 그러고 나서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할 때는 위로 다 죽고 엄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막내딸이. 그죠? 그리고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죽었어. 그리고 헌종, 손주, 여기 이제 조카지 자기 입장에서는. 헌종의 두 번째 부인, 아까 그 헌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왕비 뽑을 때 거기에 간택 행사에 갔어요. 갔다가 거기서 준비한 비빔밥 먹고 체해서 죽었어 본인이. 그때 임신 상태야. 죽기 직전에 애를 낳았는데 애 죽고 본인 죽고. 순원왕은 이걸 다 겪었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 해피하지 않아. 그죠? 가슴이 녹아났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양자를 받았겠죠. 없잖아 후사가. 아들 양자. 그 여기서 난 손녀 윤배경, 요 3대를 전시한 거야. 이건 순원왕후 친필이에요. 글씨 진짜 잘 썼죠. 안동김씨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왕비 사위한테 보내는 거예요. 쭉 써봐. 요 앞에는 이제 북이라 그래서 윤배경 씨, 요거는 본문은 여기서 붙은데 윤배경 씨가 이게 뭔지를 써놓은 거지 제목을. 그래서 중전글씨도 어필이라 그런 내용을 저도 알았어요. 중전글씨도 어필이야. 내용은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덕원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지은 그 자경전을 다시 풀어서 쓴 거야. 쓰면서 한자는 또 한글로 발음을 다 붙이고 해서. 잘 썼죠. 그냥 우선 자세히 겉으로만 봐도 진짜 잘 썼어요. 이거는 엄마 순원왕후가
딸이 죽고 난 다음 해에 딸 제사에 보낸 음식 목록이에요. 뭐가 쭉 써 있어요, 저기 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뒷면인데 저 앞에 앞면에는 을사 2월에 수원 숙황후, 나중에 황제가 올라가서 이제 황후가 됐거든요. 김씨께서 그런 것 같아. 순원왕후 김씨께서 셋째 딸님 덕원공주 괴연에 전하여 보내신 발기. 그리고 요거 뒷면에는 을사 2월 망전 단자. 이제 제사 때 보낸 거라는 거. 이 사망은 1844년에 돌아가고 45년에 보낸 거. 그 글씨박람회 가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 순조 패밀리에 느껴보지 못한 그냥 뭐 정순원 철거순만 외우면 이거 끝내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죠? 그 효명세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왕은 되지 못했지만 왕을 4년 했어요. 효명세자가 태어났을 때 경사가 난 거예요. 숙종 이후 숙경영, 정순헌 막까지 했대 왕비 소생이 없어요. 다 후궁소생인데 드디어 왕비 소생이 나온 거야. 순원왕후 김씨가 난 왕비 소생 아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세자 직봉하고 세자빈 장가 드리고 대리청정하면서 손자까지 얻었어. 헌종. 손자 얻고 돌아갔죠. 그래서 손자가 왕이 됐어요. 나중에 고종이 황제로 올렸는데 어진이 불탄 어진이 남아있어요. 150년 만에 왕비가 낳은 왕자. 그 세자빈 조씨 아버지가 조만영인데 조엄의 손자. 조엄이 누구예요? 고구마. 우리나라에 고구마 들여온 조엄. 내 손자가 아버지야. 고구마 먹는 사람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자 때 미행 사복으로 많이 시내도 나가서 박규수도 만나. 박지원 손자 개혁파죠. 물론 당대에는 과거에 못 들어왔다고 하는데 장덕궁 주합루 할아버지 정조가 지은 규장각과 주합루 뒷산에 북향으로 기오헌과 의두학을 짓고 대리청정을 하면서 자기 처가 쪽을 많이 등용을 해. 자기 외가 쪽을 견제하려고. 춘향조씨들이 이때 많이 와요. 안동김씨가 너무 많은 걸 느껴 본인도. 그래서 막 안동김씨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김노, 홍기석, 김노경, 이인부 이런 신진 세력이 오는데 이 세력들은 효명세자 죽고 나서 다시 간신으로 몰리겠죠. 누가? 안동김씨들이 가만 안 놔두지. 이 김노경이가 추사 김정희 아버지예요. 이래서 이 아버지와 추사 김정희가 이 뒤에 안동김씨한테 다 밀려나간 거야 그게. 그래서 귀양 갔다 들어오면 또 보내고 들어오면 또 보내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고 그렇게 된 거야. 아무튼 효명세자는 누구냐? 정조의 손자요 순조의 아들인데 궁중에서 쓰이는 음악과 춤에 관심이 많아서 대리청정하는 동안 연애를 많이 가지고 그 기간 중간에 어머니 아버지를 축하할 일이 많아. 나이 40세, 주기 30년 막 이런 행사를 막 크게 벌여요. 연경당 갔었죠. 창덕궁 갔을 때. 사대부집 같이 지어놓은 그게 효명세자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은 집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약정치. 그러니까 대신들이 막 반대를 해. 그 임금이 자꾸 그런 춤과 음악에 빠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충효가 유교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왕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뭐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진찬연 그런 걸 바치는 이런 연애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그래서 부왕이 극구 사용했지만 대리청정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존호를 올리죠. 아버지를 올려드리고 또 자기 엄마 40세 생일 기념 또 아버지 등극 30년 이런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전해지는 게 많아요. 요거 뭐 실제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얼마 전에 궁중박물관에서 효명세자 또 전시했었어요. 가서 보면 나와 있고
우리가 많이 보는 동골도 있죠. 동골도. 동골도 그것이 효명세자 때 제작이 된 걸로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림을 보면 있는 건물 없는 건물 해석해 보면 그게 언제 그린 건지 알거든. 그래서 문예의 군주 할아버지 정조에 이어서 마지막 희망, 조선의 희망이 효명세자로 사라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또는 역사가들이 보는 겁니다. 이게 고궁박물관에서 했던 효명세자 전시회예요. 이거 동골대에 나오는 모습이고, 이거는 현재. 여기 옆에가 불로문이야, 불로문. 불로문 옆에 금마문. 이게 이제 기호헌이죠. 이건 사진 제가 지금 여기 기호헌. 의두합인데 현재 현판은 기호헌으로 걸려 있대요. 요 언덕 너머가 정조가 할아버지 정조가 만드는 2층짜리 누각. 아래층은 규장각, 2층은 주합로. 그래서 여기에 기대서 할아버지를 모델로, 자기 롤 모델로 삼았던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영경당 120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깥문 들어오면 이렇게 안에 행랑채 안에 공간이 돼 있고 요 문으로 들어가고 저쪽 두 개 있는데 바깥채와 안채가 나눠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안채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효명세자 빈 신정왕후 조씨 나중에 조대비 남편이 대리청정하는 동안은 풍양조씨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씨한테 안동김 씨가 좀 밀려. 그리고 아들 헌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할머니가 다시 그거 하니까 또 이제 조씨가 다시 밀리고 안동김 씨가 득세하고. 그러나 결국 잘 버텨서 마지막 철종 끝나고 나서는 흥선대원군 이항의 아들을 흥선대원군하고 이 조대비가 짬짬이를 해서 딱 왕으로 지정을 해버리죠. 그때 대비니까. 그래서 안동김씨 60년이 화무 11홍 권불 10년이 아니고 권불 60년이 끝났다. 효명세자가 자기 남편이에요. 그 경복궁 중건을 흥선대원군이 했지만 남편 효명세자가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하도록끔 한 거예요. 효명세자는 나중에 익종으로 왕으로 추대했죠. 순원왕후 수렴청정할 때. 그리고 나중에 고종은 다시 문조 익황제로 두 번 업그레이드 됩니다. 역대 시호 중에 가장 길어요. 못 외워 이거. 문조만 외우면 문조. 그 세자빈도 가장 긴 시호야. 그 두 분이 가신 곳은 수릉입니다. 문조하고 그러니까 효명세자하고 조대비가 묻힌 곳은 수릉인데 동군릉이 구릉이잖아요. 9번째 들어가는릉이에요. 동군릉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동군릉이 드디어 구릉이 된 거예요. 동군릉입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면 꺾어서 쭉 직진하면 권원릉인데 권원릉 가다가 첫 번째 능이 수릉이에요. 두 번째가 문종, 여기 동군릉, 여기는 이제 그 목릉, 선조, 수릉입니다. 수릉. 원래는 그 연대로 보면 이 8번이 더 뒤에요. 연대로 보면 여기가 먼저인데 여기는 딴 데 갔다 왔어. 그래서 동군릉에 들어온 군번은 9번이야. 족보 군번으로 여기가 9번인데 효명세자와 조대비가 묻힌 능입니다. 그냥 큰 차이 없기 때문에 답사를 화면으로 대신한다 생각하고 지켜보셔요. 비석에는 두 개가 있죠. 왕으로 붙였을 때, 황제로 붙였을 때. 그죠? 올라가서 본.
지금 이제 올라가서 이런 사진 하나 찍기가 힘듭니다. 난간석 지주의 12지신을 이제 글자로 쓰죠. 자축, 임묘, 진사오, 문석인, 무석인. 잉에 올라가서 바르다 본 겁니다. 수릉입니다. 수릉. 그렇게 해서 순조와 그 효명세자까지 끝났고, 효명세자의 아들 순조의 손자, 두 번째로 손자 조손이 이어받았죠. 영조와 정조가 이어받았고 순조와 헌종이 이어받았는데, 효명세자 아들로 나서 아버지가 29세로 돌아가셔서 8살 가장 어린 조선 임금으로 주기 위해서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던 왕 헌종입니다. 이때는 이미 조선이 누가 봐도 큰일 났다는 총체적 위기, 우리가 많이 그 학교에서 배운 장학 퀴즈에 나온 삼정의 문란 그래가지고 다음에서 삼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전정, 군정, 환곡 뭐 엉뚱한 하나 넣고 이렇게 사지선다 하죠. 대형 수재도 많고 뭐 그냥 전염병도 많고 밀란도 일어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천주교 탄압하다 보니까 이때 김대건 신부 목을 치죠.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안동김 씨가 이제는 그 정조의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부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반 사건, 영모 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23세에 돌아가요. 후사 없이.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설명할 것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조 아들 효명세자 죽고 헌종이 왕이 됐는데, 헌종도 후사 없이 23세에 죽었잖아요. 그 후사 철종이 어디 족본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세자의 아들은 정조죠. 그 후궁의 아들이 은원군, 은신군, 은정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은원군, 은신군, 은정군. 은정군은 일찍이 영모로 해서 처형을 당했죠. 왜? 이 엄마가 누구라고? 사도세자 옷 입혀주던, 그래서 사도세자가 칼로 죽인 자기 후궁의 아들, 보나마나 정조나 그쪽에 반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영모 세력들이 바로 왕으로 모시고 영모를 했다가 제일 먼저 돌아갔고, 은원군, 은신군은 자꾸 그 노론들이 챙겨주니까 왕손으로서 대군은 아니지만 군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귀양을 보내요. 귀양을 보냈는데 은신군은 귀양지에서 병들어 죽고 은원군은 잘 살아왔어. 그 은원군의 아들이 상계군, 정계군 있는데 이 상계군은 또 누구랑 연결돼? 홍구경이, 원빈홍 씨가 후사가 없으니까 홍구경이가 이 상계군의 이쪽으로 묶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또 여기서도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전계군이 나중에 전제대원군이 되죠. 그 아들이 철종이에요. 은원군의 아들 손자예요. 그러니까 철종이. 아시겠죠? 나중에 흥선대원군 아버지는 이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요. 그 은원군, 은신군도 제가 자꾸 아시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속 나와. 고종 때까지. 서울 역사박물관 엊그저께 경희궁 갈 때 비석 3개 봤죠. 요게 은신군 신도비야. 은신군 묘표, 묘에 세워놓은 거고, 요게 낙천군 묘표인데, 낙천군은 갑자기 누구냐? 숙종이 3 아들을 뒀는데 하나가 경종, 둘째가 영조, 셋째가 연령군. 그러니까 경종하고 영조는 왕이 됐는데 연령군은 왕이 못 됐어요. 후사가 없어. 그래서 누굴 갖다 밀어줬냐면 그 유명한 밀풍군의 아들 상원군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후사가 없고 밀풍군도 영모의 연루가 되죠. 영조 때. 그러니까 이 양자 안 돼. 파양을 해요. 파양. 그래서 다시 세컨드 아들로 들어온 게 낙천군이야. 이 은신군이 낙천군에 여기도 후사가 없어서
은신군을 낙천군으로 봉제사를 하게 엮었어요. 그러니까 남영군이 은신군의 양자니까 누가 할아버지가 돼? 낙천군이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흥선대원군하고 고종이 너 싫어 이쪽이. 그러니까 자꾸 사도세자로 우리는 사도세자 후손이다. 이쪽 안 챙기고. 근데 최근에는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챙긴다고 그래요. 그 세 분, 두 분이죠. 그러니까 두 분의 세계 비석이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있어요. 이 설명을 듣고 가서 보면 이게 대략 보이잖아. 누군지. 모르면 이 앞에 지나가도 아니 밑에 써있는 설명을 읽어도 나랑 관계없고 뭔지 몰라.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예요. 은신군이 낙천군 상황군의 법통이지 법통. 혈통은 사도세자지만 근데 남영군 흥선대원군 고종은 이쪽 혈통이라고 보기는 거야. 그래야 더 명분이 있죠. 뭐 이거 생각하겠습니다. 그 경빈 김씨 헌종이 세컨드 얻을 때 더 결혼하고 싶어 했던 들여다봤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안 줘가지고 3년 뒤에 데려가지고 또 학생제를 지어준 그 경빈 김씨는 서삼릉에 이렇게 후궁들 묘만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비석 큽니다. 대한 경빈 김씨 지묘 맞나? 하여튼 글씨가 그래서 전사체가 많아가지고 이 경빈 김씨예요. 어느 날에 총을 쏴가지고. 자, 그 헌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동 김씨 일찍 돌아갔고 계비를 얻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계비보다는 경빈 김씨가 더 마음에 들었다 그랬죠. 이분이 돌아가서 묻힌 곳이 조선왕릉 40개 중에서 유일하게 사면릉 3개 봉분이 있는 등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선조가 있었어. 목릉이. 그러니까 건원릉 서쪽에 있었다가 선조가 건원릉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중에 이제 효연왕후, 효정왕후, 헌종 세 분이 들어가. 8번째인데 그 나중에 순서로는 9번째라 그랬죠. 실제 8번째가 늦게 들어오고 이거는 군번으로는 9번째라고 그랬죠. 여기입니다. 여기 군번으로는 9번째인데 들어온 순서는 8번째. 병릉 한번 봅시다. 능이 3개가 뭐 상당히 넓어요. 신노도 넓고 변노라니 변노 사이드 노견도 넓어. 수복방은 헌정만 있고 없어요. 그 다음에 드물게 여기 정자각 앞에 배례석이 있고 예강, 산신석, 뭐 다른 신도, 신교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세 분이니까 왕비둘하고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사면릉, 능이 3개가 연속으로 유일합니다. 본분 하나에 셋을 묻은 곳도 있어. 순종. 복잡할 거야 그 안에서. 차라리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각각 누가 들어갔을까요? 위치로 맞춰보세요. 퀴즈. 우선 임금이 어디 있다? 그렇지. 제일 많은 정말 되게 하나 능주가 제일 많죠. 어디? 여기는? 여기는? 여기에 임금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놓고 이렇게 돌아놓고 여기만 상석도 3개가 있습니다. 혼유석이죠. 혼유석 등은 무석인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청탄자국이 많아. 이쪽에서 교전이 있었는지. 망주석에 세호 동쪽에 올라가고 서쪽에 내려가죠. 이게 정답입니다. 임금
정비, 계비 못 와요. 일로 못 와. 딱 지키고 있어. 그리고 사랑한 경빈 씨는 서삼릉에 후궁묘. 원래 그렇게 안 있었겠죠. 다 나중에 후궁묘를 모은 거야. 일제가. 아무튼 삼연릉이 드무니까 기억을 하셔요. 자, 철종 얘기 간단히 하고 오늘 마칩시다. 철종도 어진이 불타 있어요. 드물게 군복을 입은 모습인데 이거는 새로 그려서 복원을 한 겁니다. 철종 어진. 강화도에서 고아로 나무 하고 살다가 갑자기 조정에서 때로 몰려와가지고 모셔가더니 왕이 됐죠. 궁중 용어도 모르고 복도도 몰라. 그래서 나이는 19이지만 순원왕후가 다시 순원왕후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동김 씨 부인을 얻어서 33살에 14년 만에 돌아갔어요. 네? 못 들었어요. 다시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입니다. 지금 철종 은원군의 아들, 전계군의 아들. 근데 양자는 이 순조와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헌종보다 아저씨야. 실촌 아저씨. 그래서 왕위가 올라가는 법은 없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죄인들의 휘달렸거든요. 영모 내지는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 그쪽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한번 말 나온 김에 펴봅시다. 은원군 아까 얘기했는데 은원군 은신군에서 은원군이에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 제일 큰 아들 상계군이 왕풍군이 홍국영의 연로가 돼서 홍국영이 정조 후궁으로 누이를 줬는데 그 권력을 더 잡으려고 이쪽을 끌고 들어가서 결국 실패해서 음독자살로 기록이 됐으나 사사했다 뭐 이런 설도 있다 이거예요. 둘째는 기록이 별로 없어. 은원군의 아들입니다. 셋째가 전계군이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대원군이 된 거죠. 그 아들이 셋인데 이 원경도 영모에 연루돼 아까 헌종 때 영모가 여기야. 이남도 별로 병이 들었는지 기록이 별로 없고 이 셋째가 이제 철종으로 강화도에 그러니까 강화도에 다 죽고 혼자 남은 거예요. 할아버지도 은원군 은신군은 죽고 은원군 잘 와서 살았는데 나중에 여기도 사사돼요. 아내 며느리 다 어디에 신유 박해에 천주교 신자로 며느리가 마리아야. 다 그렇게 해서 본인도 죽고 다 죽어. 그 아들 혼자가 여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강화도 가서 살게 됐어요? 여기서 이 둘이 형하고 다 해서 서울에서 어떻게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형이 영모에 연루돼가지고 둘 다 강화로 유배를 보내. 그리고 형은 다시 끌어다가 죽여. 그러니까 여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살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후궁들하고 근데 이거 봐요. 다 죽어. 후손이. 그래서 내가 혼자 했어요. 죽었나? 죽였나? 후사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후궁에 그 옹주가 남아서 박영용, 그 유명한 박영용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죽어. 아까 얘기대로 칠촌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올라갔어요. 거꾸로. 은원군이 정조하고 동격이고 이 전계대원군이 순조하고 동격이고 철종이 효명세자 동격이에요. 그 촌수로. 근데 다행인 것은 세 번째 안동김씨 철인왕후 안동김씨가 아버지는 탐욕스러운데 딸은 아주 착했다. 그래서 칭송이 자자했다. 그나마 마지막 임금 무슨 소리야. 고종 순종이 있는데 고종 순종은 황제가 됐기 때문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강화도령 안동김씨한테 밀려서 또 강화도 남옥군 나가다 보니까 학문이 없어. 경문도 없고 수렴청정을 했죠.
또 나름대로 나중에 좀 뭐 이것저것 알게 돼서 해보려고 하면 안동길제 막혀서 못하는 거예요. 그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주색 잡기. 오히려 그걸 하게끔 만들어. 딴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삼정의 문란이 극에달하고 밀란, 진주 밀란부터 해서 전국에서 37차례가 일어난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매년 서너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동학. 그래서 최재우, 최시영, 손병이 넘어가면서 최재우가 효수되는 그 타이밍이고, 나중에 제가 동학을 따로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동학에 대해서. 결국 주색에 빠져서 33세로 돌아갔고요. 우리가 말하는 조선왕조 실록은 철종까지예요. 고종순종은 황제를 안 한다가 아니고, 고종순종은 실록을 일본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만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대로 은원군, 은신군, 할아버지 쪽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철종이 임금이 된 데는 엄청 기록이 많이 의도적으로 지워졌다고 해요. 임금님의 첫사랑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강화도에 있을 때 썸 타는 애가 있었어요. 양순이라는. 그래서 혼약됐어요. 근데 갑자기 내 남자가 한양으로 간 거야. 왕이 됐다는 거야. 못 가요. 천민은 궁녀도 못 돼. 양인이나 되지. 그래서 철종이 상사병이 걸렸는데 은밀하게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스토리니까. 그리고 또 친구 하나 있어요. 친구. 여기 있을 때 이건 애인이고 친구야. 성이 금씨인데 자기 친구가 서울서 왕이 됐다니까 진짜인가 하고 찾아왔어. 너 진짜 왕 됐냐? 그러고 들어와. 그래. 나 왕이야. 너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어. 그러니까 너 강화도 가서 네가 해질 때까지 뛰어가면 다 네 땅이야. 그 뛰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넓어 이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이 금씨 땅을 안 밟고 못 다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근데 그 뒤로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강화도령에도 나왔고, 임금님의 첫사랑도 나왔고, 지금 강화도 나들길 구간에도 임금님 첫사랑 구간이 있어요. 양순이. 강화도에 가면 용흥궁 있죠. 철종이 살던 장저. 철종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건 아니고, 철종이 살던 집에 나중에 왕이 되니까 강화 부사가 좋은 집을 지었죠. 그게 지금 용흥궁이에요. 철종이 돌아간 명 예릉, 마지막 왕릉이죠. 마지막 조선 왕릉. 그 뒤에는 황릉이죠. 왕릉이 아니고. 이렇게 커. 제일 커요. 무석이니. 얘네가 작기도 하지만 커요. 서삼릉이 있어요. 서삼릉이 엄청 복잡한 능입니다. 능 3개만 딸려있는 곳이 아니고 능과 원과 묘와 태실이 바글바글하고 비공개가 막 넘치는 곳인데, 그 중에 예릉, 여기가 이제 철종과 철종비야. 이 뒤에 소현세자 소경원, 여기 비공개죠. 여기 효릉 비공개죠. 여기 회묘를 비롯해서 폐교를 비롯해서 호공묘, 왕자 공주묘, 태실 다 일제가 모아놓은 거 다 비공개입니다. 요거 2개만 지금 공개입니다. 요 효령원, 효창원, 의령원하고 철종. 크게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지 돌아간 능은 뭐든지 그레이트하게 해줬어요. 여기도 수복방이 이렇게 돼 있고 정자각 안에 제상이 황금색이죠. 나중에 황제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황제로 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감, 신교, 사초지 강이라고 그러죠. 강. 뭐 팔각 장명등 아주 이뻐요. 두 분을 잘 모셔놨죠. 난간석도 해놨고 12지신 글자를 새겼고 석양과 석호 두 쌍씩 좌우로. 석양이 가만히 보면 암수가 있어요. 어? 얘가 순놈이야. 튼실하잖아. 암놈이야. 허전하잖아. 문석인과 무석인을 세웠는데 이렇게 크다고요. 엄청 커요. 얘 철종에 대한 마지막 대우. 그동안 왕에 있을 때 너무 무시해서 미안하다. 장명등도 아주 예쁩니다. 나중에 홍릉 가면 이렇게 예쁜 거 볼 수 있어요. 팔각으로 멋지죠. 뒤에서 잉에서 본 거.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기울어가는 조선 왕릉의 정순헌 철고순에서 정순헌 철까지 거기에 효명세자 끼워서 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이제 다 나갔고요. 다 3시간 남았는데 고종과 순종 그리고 물론 고종과 순종에 포함되는 거지만 대한제국 이야기에 대해서 남은 3시간 동안 적절히 안배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회정태세 이성계에서 다시 하는 아니요. 내년은 이제 우리 문화유산 답사회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서 아까 예를 들면은 그 서남사 얘기하는 막 스토리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 거 주제를 계속 정해서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뒤풀이는 마음이 있는 분은 현관에서 대기하십시오. 오늘 뒤풀이는 안 가본 데 가보겠습니다. 끝내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